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생산과 소비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사회는 63쪽입니다. 사회책 63쪽과 64쪽을 길게 펼쳐놓고 한번 보실까요? 어디죠? 네, 맞아요. 재래시장이에요. 평택에도 재래시장이 있죠? 통복시장이라고 해요. 친구들은 가봤나요? 혹시 못 가본 친구도 있나요? 우리 시장에 가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시장에 가면 놀이 알죠?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네,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한 3가지 정도 해볼까요? 시장에 가면 생선도 있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나온 것을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은 배운 공책에 시장에 가면 놀이를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몇 가지를 적으냐면 10가지 이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네, 10가지 이상 적어봤나요? 이렇게 적을 때는 동영상을 잠시 멈춤을 하고서 적기 바래요. 네, 그럼 친구들이 많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선생님 지금 배가 고픈가 봐요. 먹는 것만 생각이 나네. 떡볶이도 생각나고 빵도 생각나고 만두도 생각나고 짜장면도 생각나고. 친구들은 뭐가 생각났을까? 네, 배운 공책이 다 정리해봤죠? 네, 이번에는요 63쪽, 64쪽 글을 보시기 바래요. 글을 보면 거기에 어떤 말들이 중요한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네, 다 찾아봤나요? 거기에는 생산과 소비라는 말이 나와요. 생산은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해요. 63쪽에 보면 미용실이 나와요. 미용실에서 여러분이 머리를 멋지게 잘라주시는 분이, 이분도 생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는 택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죠. 이런 분들도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이죠. 그래서 생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소비는 뭘까요? 이렇게 생산된 것들을 쓰는 것을 소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을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활동은 생산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오늘은 뭐를 만들어 먹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하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거는 소비 활동이죠. 이렇게 우리는 생산도 하고 소비 활동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친구들도 공부하는 게 바로 생산 활동이에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들이 소비 활동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고 책 64쪽과 63쪽과 64쪽에 네모 빈칸에 생산은 생산, 소비는 소비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세요. 빨간색 신발로 정했어요. 예쁘게 포장해주세요. 어제 주문하신 물건 배달하러 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로 잘라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빵이 맛있게 만들어졌네. 지금부터 네모 빈칸에 생산은 생산, 소비는 소비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잠시 멈추고 하세요. 다 했나요?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있죠? 생산 일까요? 땡이죠. 떡볶이를 먹는 거는, 사 먹는 거는 소비예요. 그리고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사는 것은 소비죠. 그리고 정육점에서 파는 거는 생산입니다. 6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쁜 신발을 사려고 해요. 그거는 소비죠.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하는 거는 생산이에요. 그리고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 것도 생산이죠. 미용실에서 멋지게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 것도 생산입니다. 자, 친구들 모두 잘 했죠? 자, 이번에는 넘겨서 65쪽을 볼게요. 생산 활동은요, 더 자세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전에 배웠죠? 자연에서 얻는 거. 그쵸? 그래서 또 이 자연에서 얻은 것을 갖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직접적으로 얻는 활동. 우리도 조금은 체험을 해봤죠. 벼농사 지어봤잖아요. 그쵸? 벼농사도 있겠고요. 또 물고기 잡는 거, 그리고 산지촌 같은 경우에는 버섯, 또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염전에서 소금을 얻고 있죠.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자연의 것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을 또 생산이고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중에서 이 자연에서 얻은 걸 가지고 만드는 거. 대부분 공장들이나 또는 건설 현장도 있겠고요. 우리 자동차 만드는 공장, 또 건물도 짓고요. 그리고 과자, 빵, 뭐 많죠. 그리고 공장에서 우리 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트에 가면 뭐 소세지, 우리 희상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쵸? 뭐 통조림, 선생님도 가끔 많이 해 먹어요. 집에서 김치찌개 할 때 넣는 그런 참치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만드는 거 우리 생활에 필요하죠. 그쵸? 또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들도 있어요. 공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공연들이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또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시장, 마트, 백화점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팔고 있죠. 그리고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사님,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지하철, 뭐 기차, 비행기 많죠. 그리고 이렇게
실험실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백신이 지금 영국, 미국 이렇게 접종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실도 있어요. 연구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친구들, 그 책 뒤에 보면은 활동 자료 2번과 3번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 2번과 3번을 보면서 카드 뒷면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은 1번. 자, 선생님 정리를 해줄게요. 활동 자료 2와 3번에 카드 뒷면에요. 뒷면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을 자연에서 얻은 활동은 1번이라고 적으시고요. 2번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 2번. 그리고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을 3번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하세요.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과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활동 2와 3을 준비하셨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뒷면을 보면서 같이 해보겠어요. 건물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물건을 배달한다.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이죠. 3번. 약초를 캔다. 자연에서 얻는 것이에요. 1번. 무용 공연하기. 이건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이죠. 배추 농사하기. 이건 1번이에요. 자연에서 얻는 거죠. 생선을 판다. 이것도 자연에서 얻는 건데 이거는 생선을 잡는 게 아니에요. 파는 거니까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이죠. 3번. 맞아요. 바로 나오네요. 물고기 잡기. 1번이죠. 옷 만들기. 이거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2번. 김 양식하기는 자연. 1번. 그리고 자동차 만들기. 2번. 그리고 환자 진료하기는 3번. 학생 가르치기. 선생님이죠. 이것도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이죠. 이거는 3번. 그리고 다음 장도 볼까요? 아이스크림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는 혹시 어떤 친구들은 자연에서 얻는다 할 수도 있는데 아이스크림은 자연에서 얻는 게 아니죠.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가지고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가공을 하는 거죠. 2번이에요. 책을 만든다. 이것도 2번이죠. 사과농사. 사과농사는 1번이에요. 머리 손질해주기는 3번. 벌 키우기는 1번이죠. 휴대폰을 만든다. 2번이에요. 버스를 운전하신다. 그거는 3번. 통조림을 만든다. 2번. 야구 경기하기. 야구를 경기하는 사람들.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석탄을 캔다. 자연에서 얻는 거죠. 1번. 장난감을 만든다. 이거는 2번이에요. 생활에 필요한 것. 소를 기른다. 소를 기르는 것도 자연에서 얻는 거죠. 1번. 자, 선생님과 함께 활동자료 2와 3을 생산 활동별로 나눠봤죠?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뒷장 66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입고 있는 옷, 쓰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물건들은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굉장히 수많은 과정을 거칠 거예요. 66쪽에 보면 신발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재료가 되는 것들을, 원료가 되는 것들을 생산지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가죽이나 고무, 액. 그쵸? 지금 66쪽에 그림에 나온 걸 보면 고무나무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원료들을 가지고 신발 공장에서 신발을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그 신발 공장에서 만든 것들이 우리가 사는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오기까지 또 운송을 하죠.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마트나 백화점을 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발들을 쇼핑할 수 있죠. 요즘에는 또 집에서도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보면요. 생산지에서 원료를 가져오고 그 원료를 가공을 하죠. 공장 등에서요. 또 만들어진 것들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상점들로 이송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직접 가서 산다거나 인터넷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간단히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요. 원료, 생산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료들을 가지고 공장들에서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곁에 오려면 운반의 과정을 거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상점들에서 이 물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돼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인데요.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땀이 들어가게 돼 있죠. 실은 우리는 정말 가게에 가서 마트나 이런 백화점에 가서 쉽게 그 물건을 접할 수 있지만 그 물건이 우리 곁으로 오기까지는 수많은 수십, 수백 가지 이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사이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주위 어른분들이 그런 생산활동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는 소비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원래는 선생님이 학교에 친구들이 등교를 하면 알뜰 시장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아쉽게 우리가 등교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알뜰 시장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8쪽을 펴보세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많은 이런 생산 활동을 하시면서 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식, 주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왜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해야 될까요? 68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명한 소비 생활을 왜 해야 되냐면요. 부모님이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이런 생산활동을 하세요. 근데 가정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돈은 한정돼 있는데 마구 써버리면 우리가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죠. 빚이 늘어나요. 그쵸? 그리고 또 더 이상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가정의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식당이나 가게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거의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여러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더 힘들어지게 돼요. 삶이.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책 69쪽과 70쪽을 보면서 한번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동영상을 멈추고 살펴보세요. 자, 다 봤나요? 네.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돈의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가계부를 쓴다. 네, 가계부를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대비하거나 목돈을 마련하려고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다. 네, 저축하기. 그리고 물건을 고를 때에는 알맞은 선택 기준을 세우고 선택 기준에 맞는 물건을 고른다. 우리 현명한 선택.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 지역, 판매 방법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사려는 물건의 가격과 정보를 확인한다. 물건의 정보 확인하기. 자, 다음 장을 보면 여러분이 물건의 정보를 얻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물건을 사기 전에 어디에서 살까? 또 그 물건의 가격과 품질은 어떤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좋은 가격에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물건의 정보를 얻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사고 싶은 물건의 이름을 넣어볼까? 인터넷을 검색하면 여러 제품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다른 소비자의 의견도 알 수 있습니다. TV 홈쇼핑에 사고 싶은 상품이 소개되고 있어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광고 등에서 상품의 특징과 품질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다른 색 옷은 없나요? 상점을 방문하면 판매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으며 물건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방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적은 없었니? 상품을 사용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격, 품질, 상품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물건을 사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또 사용 후기 같은 것도 읽어보면 좋겠죠. 홈쇼핑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옷이나 물건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인터넷도 그렇고 홈쇼핑도 별론 것 같아. 그러면 직접 매장을 찾아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저것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물건을 사용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간편한 방법은 뭘까요? 네,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물건을 사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이제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시지만 여러분은 사실 이런 소비 생활을 하는 경험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과제예요.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용돈이 있겠죠? 용돈. 내가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동안 좀 되돌아보고요. 이 용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용돈 사용 다짐을 3가지 이상 배운 공책에 적고요. 그 내용을 클래스팅 과제 답글에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특히 부모님께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 생활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점은 이 코로나가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나? 사람들이 너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생겼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정말 현명한 소비.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고 또 그 물건들이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좋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노력할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친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조심하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 모두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래요.